우린 자연과 도시 사이 그 어딘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동물들도 함께 동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동거인들과 잘 살고 있으신가요? 그 답을 찾기 위해 호주로 떠났습니다. 환경은 점차 황폐화되고 매해 동물의 수는 줄고 있습니다. 산업화로 망가진 자연은 여러 징후를 통해 이젠 멈춰야 한다는 경고를 보내는 것만 같은데요.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었다면 자연을 지키는 것 또한 인간의 일일 겁니다. 소중한 동물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곳 호주는 광활한 자연과 함께 다양한 동물들이 서식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공존이 가능하도록 호주에서는 동물을 어떻게 연구하고 교육하고 있을까요? 2022년도 QS 세계 수의과 대학 순위 탑 50에 의하면 21위와 22위를 차지하는 대학이 호주의 대학교입니다. 21위는 멜버른 대학교고 22위는 시드니 대학교인데요. 이 두 대학뿐만 아니라 디킨 대학교와 뉴잉글랜드 대학교 등 다른 호주 대학에서도 동물학에 대해 전문적으로 가르칩니다. 호주의 교육 현장을 알아보기 위해 도착한 이곳은 바로 멜버른 대학교입니다. 멜버른 대학은 수의학뿐만 아니라 동물학으로도 유명합니다. 호주 대학 중 동물학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동물학은 동물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으로 동물 생태, 동물 행동, 야생동물의 생태 등 여러 세부적인 분야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동물학을 전공하면 동물학자, 생태학자, 환경 컨설턴트 등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커리큘럼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호주에서 동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호주 수의대 교육의 보다 더 생생한 이야기를 위해 현재 멜버른 대학교 수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분을 만나봤습니다. 저는 원래 건국대학교에서 동물생명공학과를 공부를 했었고 거기서 동물생명공학과가 졸업한 게 2013년도였을 거예요. 그러고 졸업하고 워킹홀리데이를 몇 년 동안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학생으로 정착하게 됐습니다. 일단 수의학과만 가지고 비교를 하자면 한국은 모든 수의학과가 6년제로 통합이 되어 있잖아요. 2년 예과고 4년이 본과인데 여기는 학교마다 아직 좀 많이 달라요. 어떤 수의학과는 학사로 졸업하게 되고 어떤 수의학과는 석사로 졸업하게 되고 그러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학교가 5년제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후자의 경우는 학사가 있는 상태로 진학한 사람은 4년제, 그리고 학사가 없는 상태에서 지원했으면 6년제 학교를 다니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학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 수의학과는 아마 로테이션 근무가 아직까지 잘 안 잡혀 있을 텐데 여기는 마지막 학년은 무조건 1년 자체가 실습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직접 일을 하고 다른 분야에도 여러 가지 나가면서 무급으로 계속 인턴십 같은 식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호주는 미용적인 수술이 지금 금지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단위가 굉장히 아직 흔하게 되고 있는데 실제로 한국 웰시코기 영상 같은 거 보면 무조건 꼬리가 다 잘려 있고 그러던데 여기는 그런 게 금지되어 있어요. 만약에 꼬리를 다쳤거나 귀를 다쳤거나 하면 수술을 할 수 있긴 한데 아무튼 한국은 그게 아직 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그건 많이 다른 것 같고 여기 윤리위원회가 진짜 엄청나게 영향력이 크거든요. 이처럼 호주의 대학교에는 동물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실습 체계도 잘 구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실제로 동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시드니 외곽에 위치한 페더데일 야생동물원입니다. 이곳에선 사육사가 아닌 일반인도 호주의 야생동물들을 직접 만나보고 교감을 나눌 수 있는데요. 호주의 대표 동물들부터 쉽게 접할 수 없는 동물들까지
바로 앞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24시간 중 20시간을 자는 코알라와 마치 웃고 있는 것처럼 미소를 띠며 움직이는 쿼카. 그렇게 그들은 각자의 속도로 우리와 같은 시간 속에서 부지런히 살고 있습니다. 호주에선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보호소와 동물원을 설립하고 있죠. 그런데 이곳에 동물들을 가두고 사람들과 접촉하도록 하는 게 오히려 동물들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도 나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동물을 위한 행동일까요? 동물원에 대해서 시위도 많이 해요. 이렇게 동물들을 가둬서 키우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하기 때문에 동물원에서 복지 차원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이 코알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동물원에서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여기 그 부시파이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산불이 자연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요. 많이 나기 때문에 코알라가 계속 죽는데 이 친구들이 번식을 잘 안 해요. 하루에 20시간이나 가거든요. 그래서 코알라 이 호주의 명물이고 멸종동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코알라를 위해서 동물원에서 보호하면서 그 보호하려면은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계속 누군가가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겸사겸사 돈도 벌고 해야 되기 때문에 코알라를 동물원에서 굉장히 큰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동물을 생각해서 풀어놓고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호주 아시다시피 이 광산을 많이 팔아서 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 수익이 가장 큰 거는 관광업이거든요. 나라가 부유해야 사람들도 잘 살고 뭔가 동물들한테도 복지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동물원은 그렇게 계속 캥거루 같은 거, 코알라 같은 거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해요. 자연 속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친구들인데 이 동물들의 구역에서 사람들이 침투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서식지인데 저희 욕심에 인간 욕심을 침투한 거기 때문에 최대한 그들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동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를 존중하기 위해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인정받는 동물의 왕국이 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동물의 윤리적인 측면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동물권을 우선시하는 만큼 현장에 투입되기 위한 실습 교육이 부족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물권을 무조건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과 괴리감이 있습니다. 인간이 생존하면서도 동물을 보호하는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게 우리의 숙제일 겁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시간을 동물들과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동거라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앞으로도 함께 살아갈 동거인으로서 우리에겐 동물들과 공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모두를 위한 일일 테니까요.